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고요. 오늘은 국화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가을엔 국화. 이렇게 노랑색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노랑을 충분히 이렇게 올려주고 끝에 주황을 이렇게 살짝 찍어서 이렇게 주황을 찍어서 한번 색을 내면서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생소한 국화일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생소한 국화라고 해서 이 그림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국화의 속씨를 이렇게 좀 찍어줍니다. 여러분, 국화 보면은 속에 씨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씨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요거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화이트를 조금 더 찍고 해도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한번 뭐를 찍느냐 국화의 형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해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국화 옆에서 끄집어 당겨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국화를 이렇게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는 거 참 보기 드문 케이스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국화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해보는 건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잘 여러분에게 보지 못한 그림 방법이라고 해서 낯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국화를 우리가 지천에서 보신 분이라면 아 맞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끝부분에 이렇게 진한 걸 이렇게 찍어주면 이 친구의 느낌이 확연히 삽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그린 다음에 색을 좀 나오게 해놓고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 한번 보세요. 노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살 밀어주면 가을의 그 느낌이 확연히 더 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국화의 피는 모습을 가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싶은 분이라면 가서 이걸 보십시오. 아, 진짜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실제로 국화 핀 곳을 가서 보십시오. 보고서 똑같이 안 그려도 좋고 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셔도 좋으니까 그 뜻은 얻으십시오. 그 뜻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국화가 피는 뜻. 아주 그 시들기 전에 잔향을 딱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뭐 하지 않는 고개를 딱 떨구어서 지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이 좀 힘껏 좀 응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잔향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거에 대한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줬었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씨를 이렇게
흰색에 노랑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국화를 그릴 때 그 많이 봤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나죠. 야, 이렇게 해놓고 뭐 밖에 노랑에 뭐를 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이렇게만 해놓고 끝낼 거냐 아니란 이야기죠. 왜요? 여기에 조그만한 거를 하나 더 그릴 거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피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야, 피지 않은 아이들을 요 옆에 이렇게 좀 가볍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몽우리를 지금 막 잔잔하게 피고 있죠? 그래 놓고 이 각도를 전혀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도 하나를 살짝, 물론 이 친구는 아직 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잎사귀를 하실 때 잎사귀를 조금 색을 제가 넣도록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너무 검정색으로만 그리는 것보다 약간의 색을 넣는 잎사귀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야, 잎사귀를 하실 때는 노랑에 이렇게 노랑에 연초록에 제가 이거는 하도 여러분에게 많이 했기 때문에 조색법, 이 적색법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다 수감을 이렇게 찍고, 그죠? 끝에 검정만 살짝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검정만 살짝 찍어서 네, 한번 잎사귀를 좀 붙일게요. 잎사귀를 먼저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친구를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먼저 하든 뭐 나중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의 색감을 더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제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줄기가 있겠죠? 줄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줄기를 어디에서 빼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줄기를 뺄 땐 이렇게 중간에 제가 꼭 뭐라고 그랬죠? 멈춰지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멈추는 자리가 없으면 이는 이렇게 멈추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네 그러면 영락 없는 국화의 흐름을 갖고 있겠죠. 여기에 이제 잎사귀를 참 편안하게 붙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줄기가 끊어진 곳에 당연히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될 테고, 옅은 거, 진한 거 자연스럽게 있어야죠. 여기에 진한 색으로 과감하게 또 이렇게 내려오는 곳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 놓고 나머지 공간은 쏙 좀 시원하게 비워둬요. 야, 이렇게 끊어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떤가요? 이러면 국화의 느낌이 확연히 여러분에게 다가가죠? 이럴 때 또 저는 여기에 뭐를 그리고 싶냐? 잠자리를 한 마리 그려서 이 친구를 기다리는 아주 애틋하게 기다렸던 그 느낌을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국화를 흰색으로 좀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다, 난 노랑을 좀 하겠다 그러면 살짝만 넣어줘도 좋아요. 너무 흰색을 하면 좀 그러니까 살짝 노랑을 넣어서 이 친구를 좀 색감을 좀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이 색을 안 넣으셔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넣어드리는 이유는 그렇죠.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야, 그 색 조금 넣은 거로 인해서 확연히 어떤 느낌이 확 나요? 조금 더 국화의 입체감이 좀 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감을 살려줘도 저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는 당연히 어린 거를 더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이 생동감을 좀 가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어린 감을 좀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 보기 좋게 조금 생동감을 좀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야, 그러면 보다시피 국화의 친구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기다리는 게 새가 될런지 아니면 그렇죠. 잠자리가 될런지는 그 형체를 보면서 우리가 꽃으로 서 있으면서 누군가를 마중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예쁠까요? 저는 그런 이미지로 이 그림을 좀 여러분에게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자의 화목에 들어간 국화의 느낌, 이건 당연히 이렇게 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 이를 바득바득 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모습 자체가 꽃이라면 그 기다림의 대상이었던 사람은 그 기다려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그것도 기다린 게 아니라 마중이라는 표현으로 다가간다면 그 마중하는 마음이 심지어 꽃이에요. 꽃으로 서 있으면서 마중을 해줬다고 치면 이것이 인문 예술을 그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잊어서는 안 되는 뜻을 얻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림은 절대로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형사를 담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려고 하는 뜻이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뜻없는 그림은 여러분 영혼 없는 얼굴만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좀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국화 속에 또는 벌이 됐든 아니면 나비가 됐든 아니면 새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것이 됐든 이 친구를 꽃으로 기다린 그 모습이 전 너무 좋아서 오늘은 여기에 여러분에게 뭘로 그려서 그 마음을 담아야 될까요? 이렇게 안에 품어 있는 수술 이렇게 있습니다. 전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것이 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좀 벌을 하나 그려서 이 친구를 맞이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그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을 그려보도록 하죠. 그 벌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은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죠? 일단 머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두 마리를 그려보죠. 일단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눈이 달려 있고 눈앞에는 당연히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게 살짝 있겠죠. 그래 놓고 머리 가슴은 약간의 그렇죠. 검정이 아닙니다. 솜털이 막 뽀송뽀송뽀송 나 있죠. 거기에 이렇게 머리 가슴입니다. 이 가슴에 발이 달려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배가 있어요. 배는 노랑에 주황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 그 아주 우리 벌하면 생각나는 거 항상 잘 보이는 거 기억나시죠? 이 형태.
이 형태가 기억이 날 겁니다. 너무 뾰족하지는 않게 이렇게 그래 놓고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제 날개짓을 해야죠. 그 날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최대한 여린 색을 만들어 주세요. 그 여린 색을 만들어서 붓을 쪽 쪼개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해서 붓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붓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친구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요 머리 가슴의 부분에 있는 데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가슴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슴에 있는 부분에서 나가요. 이렇게 가슴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놓고 안쪽에 여기 안쪽은 약간만 이렇게 진하게 해주면 이 친구가 이렇게 느낌이 확연히 나죠. 그죠? 그래 놓고 여기에 여러분 아시죠? 여기 벌은 여기 하나 둘 셋 해주고 가운데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앞 이제 발이 총 6개가 있는데 당연히 앞발은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뒷발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꿀을 이렇게 묻혀 가지고 다니는 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묻혀 가지고 다니고 있죠.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다닙니다. 어때요? 이러면 벌도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더할 나위 없는 벌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더 하기도 해요. 뭐를 더 하느냐면 여기 이렇게 더하기도 해요. 이 느낌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건 안 하시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느낌이 더 잘 살죠.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마치 겨울 다가오는 그 서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국화를 마지막 남은 향을 찾아온 벌, 둘의 관계는 꽃으로 서 있을게 하면서 네 모습을 마중한 어떤 다정한 느낌도 있고 처절한 의지의 표현도 있고 고상한 선비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이 이번 주제는 꽃으로 서 있을게 라는 마중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누군가 진심으로 꽃으로 마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그림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색다른 국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꽃으로 서 있을게 라는 감정을 그 마중하는 그 설레임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